다시 문법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체계를 잡아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거 매번 하는 얘기인데 화면 괜찮나 한번 봐주세요. 조금 크네요. 네, 커야 돼요. 잘리지만 않으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 체계가 잡히고 나면 한국 영어라는 게 결국 위에서 다 이렇게 내려다 보이고 그 다음에 학교 중간 내신고사 있다는 거가 얼마나 쉬운지가 보이게 되는데 체계를 너무 많이 빠진다 하게 되면 융통성이 떨어집니다. 융통성이 떨어지다 보면 문제를 못 풀거나 책을 못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학력고사 같은 거, 수능 같은 거. 융통성을 기르는 거는 이제 학력고사 문제를 꾸준히 풀어주면서 문제 해결력을 기르는 거. 그 정도인데 체계가 없는 상태에서, 체계만 강조한다 그래서 체계가 없는 상태에서 학력고사 문제만 풀게 되면 문제는 풀을지 모르겠지만 이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그때 가서 이제 잘 모르는 독해가 나오게 되면 그때 체계를 맞추려고 그러면 나이가 너무 많이 먹고 시간이 지나가 버리고 이래서 안 하게 됩니다. 이 체계가 문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융통성이 학력고사하고 문제 해결력인데 여기에 단어를 꾸준히 외워서 시험 보고 꾸준히 외워서 시험 보고 하는 이게 빠져 있으면 실력은 안 납니다. 십몇 년 가르쳐 본 결과 이 체계에 대해서는 잘 따라오는 사람도 이 해결력이 떨어질 수 있고 그럼 체계랑 해결력을 같이 가르치는데 단어는 가르치기가 힘듭니다. 단어는 꾸준히 같이 시험 봐주면서 격려하고 이러는 수인데 이 세 개가 같이 가야 됩니다. 결국 단어를 꾸준히 외웠을 때 이런 체계나 융통성이 빛을 발하고 단어를 외우지 않으면 체계는 배울 수 있는데 융통성에서 확 떨어집니다. 진행이 안 됩니다. 앞으로 체계는 아는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문법 체계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게 정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어렵지 않은 상황이죠. 자, 문장의 구성 요소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말 정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성 요소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한국말로 다르게 얘기하면 성분이라는 겁니다. 성분. 구성 요소가 국어적으로 얘기하면 문장의 성분이 뭐냐? 성분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분하고 짝을 이루어서 같이 풀어야 되는 문제가 이 책에는 그렇게 안 써있겠지만 품사, 동시에 설명을 하고 수업을 할 때 얘기하면 되니까 성분과 품사가 짝을 이루어서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잘 들어옵니다. 한번 보면 영어 문장 뭐 이런 얘기는 다 필요 없고 그래도 천천히 가면 이제 주부, 주어가 영어로 서브젝트입니다. 서브젝트. 그 다음에 술부는 여기 predicate 이렇게 되어 있는데 predicate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술부는 이제 품사로는 동사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품사로는 동사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술어라는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동사 이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동사 얘기하면 이제 주로 서술어라는 얘기고 주어가 될 수 있는 건 명사성이지만 명사로 사용할 수 있는 품사들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주부나 목적어부에 올 수 있는 거는 품사가 다양하고 그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주부는 문장의 주어 이런 거 다 알고 술부는 동사 이렇게 됩니다. 술부는 서술하거나 뭐 그런 문장을 마무리 짓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렵지 않은 부분은 그냥 쭉 가고 이렇게 넘어가면 주어라는 것은 문장의 주체입니다. 한국말로 하면 은는이가로 끝나는 거. 동사라는 게 이제 술부에 해당하는 거. 여기서도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 이 말 때문에도 많이 헷갈릴 수 있는데 상태라는 것이 뭐냐면 이게 나중에 가면 다 연결이 됩니다. 지금 이렇게 책에 간단하게 써였으니까 뭔 얘기인지 또는 별 얘기 아닌 거로 볼 수 있는데 상태라고 얘기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형용사가 하는 역할입니다. 형용사. 그런데 영어에서는 이 동사도 이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동사도 이 역할을 한다. 한국말로 해서 동사 이렇게 하면 움직일 동자 써가지고 움직이는 것만 동사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동사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진행형 불가동사 얘기할 때 지각동사 중에 무의지 지각동사, 감각동사, 감정동사 그 다음에 소유동사, 상태동사 할 때 이 상태 resemble 같은 거는 동작이 아닙니다. 닮다라는 거고 그래서 영어의 상태 중에서 동사가 표현하는 부분이 많다. 인식동사, 알다 이런 거, 믿는다 이런 건 동작이 아닌데 꼭 움직임만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상태도 많이 들어가 있다 라는 겁니다. 근데 너무 저학년한테는 이렇게 얘기하면 어려워하니까 동작만 나타내는 건 아니고 영어 단어 중엔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도 많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상태는 형용사가 큰 역할을 하는 것은 맞다. 이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어라는 게 complement 이렇게 돼 있는데 보충하는 말이 보어입니다. 보충하는 말. 주어를 보충하면 주격보어,
목적어를 보충하면 목적격 보어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두 가지 밖에는 없습니다. 문법이 많은 것 같지만 단어 문제에서의 complement 하면 이게 보충하다고 compliment 이렇게 쓰여지면 칭찬하다가 됩니다. 칭찬하다. 이거는 이제 어휘 문제 학력고사에서 종종 나오고 문장은 sentence, 문장이 아닌 문장을 다른 말로 절이라고 합니다. 절. 목적어, 목적어는 동사의 대상이다 또는 전치사의 대상이다 이렇게 하면 생각하는 겁니다. 목적어는 동사의 대상, 전치사의 대상이다. 이런 기본 인식이 중요합니다. 사실 이 형식만 알아도 아니면 형식론에서 시작하는 얘기만 잘 들어도 영어의 절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냥 형식, 오형식 그러면 아이 지겨워 또 오형식부터 시작하고 뭐 그럴 것 같지만 사실은 이 형식론에서만 잘 들으면 영어의 절반을 다 합니다. 그냥 형식에서. 그러면 이제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I live in Korea 이거 여기서 이제 이게 일형식이다 이런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부에 해당하는 거 이렇게 명사라는 겁니다. 명사. 명사의 종류는 기본적으로 5개죠. 기본적으로 명사의 종류 뭐뭐가 있죠? 그냥 아는 대로 막 명사의 종류 기본적으로 5개. 뭐? 철수, 인칭 대명사, 고유명사. 그 다음에 사랑, 평화, 추상, 추상명사. 그 다음에 물, 우유, 빵, 물질명사. 그 다음에 책상, 연필, 책, 보통명사. 그 다음에 우리 반, 가족, 위원회, 군중, 집합명사. 명사. 요렇게 이게 기본적으로 5개입니다. 기본적으로 5개. 여기서부터는 셀 수 있고 셀 수 있는 명사는 복수 여러 개가 아니고 하나일 때는 꼭 어를 붙여야 됩니다. 이게 안 붙으면 셀 수 있는 명사가 단수일 때 어를 붙이지 않으면 그냥 철자가 되는 겁니다. 철자가. 테이블. 보통 명사인데 이 테이블 어나 더를 쓰지 않고 s가 없이 테이블이면 tabl입니다. 그냥. 여기 어나 상황에 따라서 더나 테이블 스가 붙어야 책상, 그 책상, 책상들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요 5개인데 그럼 I는 뭐냐? 아까 얘기했던 인칭 대명사입니다. 대명사. 이거는 명사의 종류였고 이제 주어가 될 수 있는 품사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대명사. 대명사의 종류도 여러 개입니다. 근데 그거 다 얘기하면 뭐하니까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인칭 대명사 있고 그 다음에 지시 대명사 있고 이런 종류들 있고 재귀 대명사 있고 뭐 그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명사가 될 수 있는 거 이게 크게 봐서 다 명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자, 투부정사가 명사적인 역할을 할 때 명사적인 용법이라고 하니까 투부정사, 투 인피니티브. 그 다음에 동사를 갖다 명사로 만든 것이 동명사. 이렇게 기본적으로 요 정도 됩니다. 또는 이걸 절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주어가 절로 길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그냥 그렇구나. 여기 있는 것만 하면 이거 너무 쉬워가지고 하나만 하고 기본적으로 내려다보면서 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같은 이런 고유명사, 추상명사, 물질, 보통, 집합명사라고 했지만 이 집합명사는 다시 군집명사로 나눠지고 이 물질명사도 다시 집합적 물질명사로 또 나눠지고 고유명사도 다시 뭐 개체성, 대표성으로 나눠지고 추상명사도 그러한 성질 이런 것들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뭐 일반 보통명사, 집합명사 중에서도 또 폴리스형 집합명사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집니다. 퍼니처형 집합적 물질명사 이런 것도 나눠집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나중이고 일단은 명사 성질이 주어가 될 수 있다. 이 정도는 알고 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이런 정도의 설명은 중학교 1, 2학년한테 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만약에 중학교 한 2학년 정도한테 한다면은 특목고를 준비하는 정도의 애들은 얘기를 하되 천천히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런 거는 필기를 잘 해주면서. 안 그러면 들으면 그냥 다 날아갑니다. 이거는 휘발성이 돼서 필기를 천천히 해주면서 새로운 개념이 들어갈 때는 필기가 천천히 되면서 그 필기는 가급적 체계적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진다. 이게 동사죠. 동사는 뭐 변함이 될 게 없습니다. 동사. 그 다음에 여기 전치사가 시작되면은 문장 성분에서는 빠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분이라는 게 구성요소. 이 구성요소라는 게 성분인데 지금 다 나왔습니다. 주 어자로 끝나는 게 성분입니다. 어자. 구성요소가 성분. 근데 한국말로 어자로 끝나는 거. 주어.
이거 서술어는 그냥 동사라고 쓴다 그랬습니다. 하나밖에 없으니까 1대1이니까. 그 다음에 동사 서술어, 목적어, 보어. 이게 다입니다. 이게 다. 영어에 있는 성분의 다. 근데 대부분 학생들이 문법을 배우다 중간에 멈추는 이유가 체계가 지루하니까.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학력고사를 뭐 8, 90점 맞아도 영어 좀 하냐 그러면 졸업하고 나서는 다 잊어버렸다. 얘기하는 게 체계의 끝을 못 봤기 때문에. 체계의 끝을 못 봐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 일형식이 되죠. 주어 동사만 있는 것은 일형식이다. 텍스트 타입 1이고 전치사 구부터 시작하는 거는 빠집니다. 부사어 같은 게 추가될 수 있고 또 수식어라고 얘기하면 좀 그런데 이런 거는 성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전치사 구는 부사어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단순한 시간, 장소, 이유, 방법일 때. 자, 너무 또 길게 나가면 또 재미없으니까 그냥 2번으로 가게 되면 그는 이렇게 돼 있고 그는 주어죠? 인칭대명사. 요게 부사입니다. 부사. always. 부사. 부사는 성분에서 제외시킨다 이겁니다. 부사는 성분에서 제외시킨다. 부사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지난번에 얘기했던 장박목시 등을 나타내는 부사가 있고 요거는 빈도를 나타내는 부사. 빈도를 나타내는 부사의 위치도 중학교 1학년, 2학년 정도의 시험에는 양념으로 나옵니다. seems 동사. seems의 뜻이 뭐냐 하면은 뭐뭐처럼 보이다. 자 그럼 여기서 얘기 끝난 겁니다. 다 말 중에서 정답이 있어요. 뭐뭐처럼 보인다. 그러면 얘가 항상 뭐뭐처럼 보인다. 그럼 이 뭐뭐가 바로 뭐냐면 이게 보어입니다. 보어. 뭐뭐 보충해 주니까 그 보어를 동사 뒤에 쓰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얘는 누굴 보충하냐? 주어를 보충하니까 주격 보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격 보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이형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간단하게 또 넘어가면서 이제 보게 되면 주어, 동사 그리고 주어를 보충하는 주격 보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빈도부사는 항상 조비 뒤 일합이라는 거. 조동사, 비동사보다는 뒤에. 조동사, 비동사보다는 뒤에. 일반 동사보다는 앞에 쓴다는 사실. 그게 나중에 현재 완료 문제 들어가면 already나 just의 위치를 서술형에서 have, pp 그 사이에 쓰지 않으면 서술형에서는 점수를 까는 선생님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요 정도가 된다는 거. 자, 그 다음 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갑자기 가리키다 말고 구와 절의 구성 요소로 이렇게 갔는데 이게 페이지가 맞는 건지 지금 그게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그냥 여기 안 맞네요. 예, 그 다음 페이지는 뭐죠? 그럼 뭐로 시작하죠? 3번으로 시작합니다. 3번. 그런 거는 없으니까 이거. 예. 자, 됐습니다. 그러면 자꾸 또로롱 똥똥 이렇게 하는데 이거 없어도 돼요. 이렇게 나와도 되니까. 자, 여기 또 주어가 나왔고 동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동사는 뭐냐 하면 자기 스스로 끝나는 동사를 뭐? 자동사. 근데 보충이 필요한 동사를 뭐? 불완전하니까 보충하니까. 타동사. 불완전 동사. 그 다음에 대상이 필요하다. 대상이 남타자니까 타동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완전하면서 타동사면 완전 타동사. 불완전하면서 타동사면 불완전 타동사. 불완전하면서 자동사면 불완전 자동사.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그러면 얘는 보면 그녀가 그를 사랑한다 해서 이 그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사랑하는 대상입니다. 사랑하는 대상. 즉 동사의 대상이 되면 또는 전치사의 대상이 되면 목적어라고 하는 겁니다. 목적어. 그러면 얘는 무슨 동사인가요? 주어를 보충하는 말이 있나요? 없나요? 굉장히 쉬워서 안 들어도 없습니다. 물어보면 이렇게 바로바로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굉장히 쉬워서 안 들어도 주어를 보충하는 말이 없죠? 네. 그러면 얘는 자동사. 그 다음에 대상을 갖나요? 안 갖나요? 지금? 갔죠? 갔죠. 그럼 합해서 뭡니까? 완전 타동사. 이런 것이 그냥 바로바로 나와야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생각한다. 그를 착한 상태라고. 요렇게 한국말로 얘기하면 그들은 그가 착하다고 생각해. 그들은 주어, 그가 주어, 착하다 동사, 생각한다 동사.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르게 가리키면 주어 동사, 주어 다시 동사 다시의 관계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여기다 he라고 쓰지 않는 이유는 이 힘이라는 게 독립된 문장이 아니라 동사의 대상이라는 거. 동사의 대상은 목적어니까 목적격을 써서 힘이 되고 honest는 지금 그들이 착한가요? 그가 착한가요? 그가 착하든.
그러니까 주격 보호가 아니라 목적. 목적격 보호가 됩니다. 이런 걸 우리가 5형식, 이런 건 어렸을 때부터 한 3형식. 그렇게 되면 이 동사는 무슨 동사가 되나요? 보충이 필요했나요 지금? 보충이 필요해죠. 그죠? 그에 대한 보충이. 그 다음에 대상이 있었나요 지금? 네. 대상이 그러면 무슨 동사라고 그럴까요? 불완전 타동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5형식. 1, 2, 3, 5형식을 지금 봤습니다. 일단은 이렇게만 본 거지 사실은 시험 문제는 이 5형식하고 4형식, 2형식에서 나옵니다. 시험 문제는 2형식, 4형식, 5형식에서 거의 모든 문제가 나옵니다. 1형식에서 나오는 문제는 단어 문제가 나올 수 있고 3형식에서 나오는 문제는 용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나머지 품수와 성분으로 나올 수 있는 건 2형식에서 형용사냐 부사냐 물어보게 되고 그 다음에 4형식에서 간목, 직목을 이제 치환시키고 전환시키고 막 이렇게 따지는 거. 그 다음에 5형식에서 목적격 보호 자리에 들어가는 6가지. 이게 영어 시험에 답니다. 우리나라 영어 시험에.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돼 있는데 쉬운 거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앞부분에 좀 설명을 자세하게 하기 때문에. 자, 목적어와 보호가 둘 다 필요하다. 그러면 보호가 필요하니까 불완전. 목적어가 필요하니까 타동사. 그럼 합하면 불완전 타동사. 목적어는 필요한데 보호는 필요 없다. 완전 완전 타동사. 자, 이 정도면 다 아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형식 문장 같은 걸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은 도착했다. 오늘 아침에. 이 오늘 아침에라는 것도 우리가 천천히 생각해 보면 그들이 도착했는데 오늘 아침을 도착했나요? 오늘 아침에 도착했나요? 에. 요거는 단순한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구입니다. 그러니까 성분에서 제외니까 주어 동사만 남는 일형식. 이런 걸 무슨 동사? 완전 자동사. 뭐 왕래발작 동사로 이런 것이 있다라는 건 의미 없음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저런 데에 빠져서 책 읽고 앉아있으면 다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책은 잘 썼지만. 그 다음에 태양이 뜬다. 동쪽을 뜨나요? 동쪽에서 뜨나요? 동쪽에서. 이거는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구.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구인데 전치사구가 단순히 시간, 장소, 이유, 방법을 나타내면 부사구에 해당한다 그랬죠? 전치사구가 성분 제외. 그러니까 일형식이 됩니다. 자, 이렇게 쉬울 때 잘 나가야지 조금만 어려워지면 또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이 3번이 나오나요? 3번 I love my parents? 이게 아니었는데? 슬립 투 마치가 나오는데요. I love my parents를 봐야 되는데 슬립 투 마치. 슬립 투 마치? 자, 뭐가 돼도 상관이 없으니까 비슷한 부분의 영어 글자만 보면 무조건 가르칠 수 있는 거니까 she sleep. 그녀는 자다. 잠을 잔다. 너무 많이 잠을 잔다. 이 정도를 나타내죠. 그 부사니까 일형식 문장입니다. 목적어나 보호가 필요 없는 일형식 동사 의미 없음입니다. 의미 없음. 자, 그럼 여기서 성분에 해당하지 않는 거 하나만 보면 뭐 3번을 볼까요? 태양이 빛난다. 밝게. 이 밝게라는 것이 태양의 상태를 나타내나요? 동작을 꾸미나요? 상태를 나타냅니다. 저렇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데도 이 서울대학교가 진짜로 글쎄 서울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발바닥으로 갈 만큼 쉬운 건데 이렇게 완벽하게 안 하기 때문에 서울대학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와 공부 잘했나 보다, 뭐 엄마 아빠가 부자였나 보다, 뭐 스카이캐슬에서 마치 신적인 사람들만 서울대학교 가는 것 같은데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처음에 공부할 때 알 것 같으니까 대충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다 알 것 같아. 근데 그래서 시험 문제를 딱 줘봐야 되는 겁니다. 거의 다 틀리니까. 100만 원짜리 과외를 반년 동안 갖고 오고 서울 노량진에 가서 3년 동안 배웠다고 와서 거꾸로 가르치려고 그러는 사람들한테 시험지 딱 줘보는 겁니다. 하나도 모릅니다. 말로만 하는 거지. 자, 여기서 태양이 밝다라고 하려면 그냥 the sun is bright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태양의 상태죠. 그러면 보어. 상태를 나타내는 보어. 보어니까 형용사가 돼야 되는 거고. 근데 태양이 밝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왜 자꾸 체계를 못 알아듣냐 하면 한국말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처음 시작부터 영어를 그냥 영어로 봐야 되는데 한국말하고 결합해서 생각하면 다 헷갈리는 겁니다. 태양이 빛난다. 밝게. 밝게라는 것이 밝게 빛난다라는 동사를 꾸미죠. 동사를 꾸미게 되니까 여기는 시험 문제를 만약에 이렇게 냅니다.
이렇게 냅니다. The sun shines brightly 또는 bright. 이렇게 되면 지금처럼 대답한 사람은 The sun shines bright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럼 틀린 거죠. 부사네 부사. 부사를 써야 되는 겁니다. 부사. 동사를 꾸미니까. 오케이, adjective. adjective라는 거 자체가 꾸민다 동사를. 그 adjective. adverb 참. adverb가 부사. adjective 연결해서 수식한다. 이거는 형용사. adverb 이 말 자체에 있으니까 동사를 꾸민다. 그래서 여기는 꼭 이 ly가 있냐 없냐를 시험 문제 내면 야, 일형식, 이형식 뻔하지. 형용사, 부사 뻔하지. 이래고 틀리는 겁니다. 이러고. 그래서 그럼 한 문제 더 보면 그래서 이 brightly는 요소가 아닌 겁니다. 부사는 mother is in the kitchen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있다 부엌에 이렇게 되면 여기서 필요 없는 거는 당연히 in the in the kitchen. kitchen이 필요가 없어서 형식은 일형식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형식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만 딱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형식에서 이제 시험에 나온다는 건 뭐냐면 아까 이 형식에서 시험에 나오는 거는 동사에 해당하는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처럼 여기 부사 자리에 형용사를 넣을 수도 있고 그렇게 시험에 나오는데 그때 해당하는 동사의 문제들은 지금 얘기하기 좀 그렇고 이 형식 문장에서도 그냥 이것만 기억하면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주어, 동사, 보호가 필요한데 이 보호가 될 수 있는 성분은 딱 두 개다. 첫 번째, 상태를 나타내려면 형용사를 써야지 여기다 부사를 갖다 넣어가지고 틀리게 하는 경우 이게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태를 나타낼 때는 형용사고 주어 그 자체 동격을 나타낼 때는 명사를 쓴다. 이 두 가지만 나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만. 이 형식에서 이 두 개가 거의 다입니다. 거의 다. 그 다음에 불완전 자동사로만 사용하는 동사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넣으면 거의 다. 이렇게 하나씩만 붙이게 되면 우리나라 영어 시험엔 답니다. 그게. 그럼 그걸 보게 되면 그는 선생님이다라는 것이 그 자체가 선생님과 동격일까요? 그 선생님의 상태일까요? 동격. 동격이죠. 그가 곧 선생님입니다. 그가 곧 선생님. 동격일 때는 이 품사가 명사. 그러니까 얘는 단어가 하나, 둘, 세 개니까 단어가 아니고 구. 그러니까 얘는 무슨 구? 명사구.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때 뭐 음악이나 태권도나 또는 뭐 부모의 사랑이나 많이 말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초등학교 때 만약에 사교육을 시킨다면 초등학교 어릴 때 한 3, 4학년 때 구와 절의 개념, 성분의 개념, 품사의 개념만 익히고 와도 그 다음에 선생님 한 명만 만나면 그냥 헐헐 나는 겁니다. 왜냐면 그게 정리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성인이 돼서까지도 정리가 안 됩니다. 어렸을 때 그 정리를 누군가 잘 해줬다. 만약에 4학년 때나 늦어도 6학년 때까지 그 정리를 해줬다. 5학년 때까지. 그러면 6학년이나 중1 때 만약에 이런 거를 제대로 가르치는 선생님을 만나면 걔는 1년이면 한국 중학교 영어가 다 끝나는 겁니다. 그냥. 근데 그렇게 끝나고 올라가야 비로소 경쟁이라는 게 됩니다. 그리고 경쟁을 시키지 않아도 그런 애들은 자기가 자체 경쟁을 시작합니다. 알아보겠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걸 안 한 애들은 이제 와서 공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부가 다가 아니잖아요. 자아 실현이 중요해요. 이런 다른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뭐 그것도 자기가 행복하다면 다 찬성이니까 나중에 괜히 돈 없다 소리만 안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 명사 구가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물론 많이 성공한 친구들도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만 행복하고는 진짜 거의 관계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1%는 우습죠. 1% 가지고 어디다 얘기를 해. 근데 1% 이내에서 공부해가지고 대한민국 출세의 1%에 해당하는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봐도 전혀 행복해하지 않다는 거. 저한테 전화해서 울먹인다는 거.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한다는 거. 근데 그렇게 행복의 기준은 다르지만 이게 우리 출세하기 위한 수단 이런 게 아니라 기왕에 하는 거 자기가 잘 알아야지. 기왕에 하는 거. 아니 대충 모르려면 처음부터 안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뭐 공부가 필요 없으면 학교 안 다니면 되는 거지 뭐. 안 다니면. 근데 졸업장은 있어야 되겠다. 그럼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 거지 뭐. 뭐 조퇴 결석도 괜찮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되는데 기왕에 학교를 다닐 거고 기왕에 공부를 할 거라면 출세와 상관없이 자기가 하는 만큼은 해야 되니까. 그녀가 아름답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주어 동사고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그녀 자체의 성질인가요? 이 아름다움 자체가 그녀고 그녀 자체가 아름다움인가요? 그녀의 지금의 상태인가요? 그녀의 상태. 그 상태니까 품사는 그거는 이제 성분이라고 말할 때 어자를 쓰는 거고 품사는 사자로 끝나는 겁니다. 형용사
형용사. 형용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린이 시험 문제에 뭐가 나오냐면 she is beautiful, she is beautifully. 요게 어린이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중학교 1학년 시험 보는 데서 섞일 수 있고 물론 도시권에서는 안 하겠지만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가 뭔가요? 구절의 요소. 예. 구절의 요소. 이렇게 보면 우리가 한 것처럼 in autumn 이게 조금 길어지는 건데 우리가 알면 그래서 우리가 학력고사 풀을 때 뭐라 그러나요? In autumn the leaves turn yellow. 이렇게 되면 괜히 길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나누면 됩니다. 나누면 autumn이 가을에 autumn 말고 뭐가 있나요? 가을이 fall. fall. 그럼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무슨 구? 전치사 구. 그리고 단순 시간이니까 무슨 구? 부사 구. 이거 만약에 영어를 가르칠 생각이 있다면 이거 바로바로 1 더하기 1보다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낙엽, 들, 복수인데 더는 상관없이 항상 가능합니다. 이거 가르치다 보면 물어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학생들. 뭐 하다못해 고등학교 몇 등 하는데 전치사가 연대로 와도 돼요. 이런 것도 물어보니까 애들은 연대로 와도 되는 겁니다. the leaves, 낙엽들이 변한다. 노란색으로. 이 노란색이라는 것은 그 잎 자체의 상태인가요? 잎 그 자체와 동격인가요? 상태. 자, 상태라면 품사는 형용사. 형용사, 동격 그 자체라면 품사는 명사. 이렇게 알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yellow라는 것 자체가 품사가 2개 다 있습니다. 노란이라는 형용사도 있고 노란색이라는 명사도 있고 그리고 이 잎 자체가 leaves 그 잎을 나타내는 건지 이미 떨어진 낙엽을 나타내는 건지에 따라 다 됩니다. 특히 여기 가을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이론적으로 그렇다라는 걸 알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룩스 같은 거를 영어를 안 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다. 절대 보다가 아니죠. 룩은 무슨 뜻? 뭐뭐처럼 보이다. 오케이. 처럼 보이다. 그래서 뭐뭐처럼 그러니까 여기에 필요한 게 무슨 보호. 그러니까 보호가 될 수 있는 성분이 뭐? 형용사. 형용사와 명사.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어떤 문제가 되든지 간에 이런 원리의 단어만 갖다 놓고 길게 나눠진 걸 길게 있는 문장을 나눠서 읽기만 하고 그러면 다 가는 겁니다. 다. 심지어는 중학교 3학년 가르치는데 우리나라 수능이 70분에 듣기 평가 17문제가 20분. 그 다음에 읽기 28문제가 나머지 50분인데 거기서 답지 쓰는 거 5분 제외하고 떨리는 시간 뭐 한 2, 3분 제외하고서 한 문제를 푸는데 1분 30초를 줍니다. 그러면은 읽기만 봤을 때 41분에서 42분 정도에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괜찮게 풀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심지어 중학교 3학년을 가르쳐도 이렇게만 가르치면은 35분에 다 풉니다. 다. 한두 문제 정도 틀린 건 그냥 관용 있게 넘어가지고. 근데 이렇게 학교에서도 안 가르치고 또 뭐 학원이나 뭐 여기서도 이렇게 안 가르치고 과외에서 결국 이걸 잡아줘야 되는데 이렇게 안 가르치게 되면 자기는 내내 성장을 했는데 그리고 영어라는 소리를 듣긴 했는데 체계가 없는 겁니다. 그 사회에 나왔을 때 영어 말만 나오면 아니, 난 영어 못해. 그게 왜냐면 이 체계를 지금 쉽잖아요. 주어, 동사, 형용사 이거 누가 몰라. 쉬울 때 이걸 계속 붙이고 나가야 되는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그 뭐뭐처럼은 보이다라는 것이 이제 형용사나 명사니까 얘의 품사는 형용사에 해당하는 겁니다. 근데 형용사처럼 안 생겼죠.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게 또 뭐가 될 수 있냐면 동사가 분사의 형태로 바뀌면 형용사의 역할을 합니다. 현재 분사가 ing 뭐뭐 하고 있는 이라는 형용사의 의미가 되고 또 과거 분사 ed가 되면 그렇게 된 이라는 형용사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형용사 보호라고 불러도 되고 분사 보호라고 불러도 되고 동사가 분사가 돼서 형용사가 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남을 피곤하게 하나요? 그녀가 너무 타커티브해. too much talker야. 그럼 남을 피곤하게 하죠. 그것도 말이 됩니다. 그럼 she looks tired. ring. 남을 피곤하게 하고 있으면 그녀는 남 짜증나게 남을 지루하게 she looks boring. 남한테 하고 있으면. 근데 자기가 힘들어졌어. 자기가 지루해졌어. 그러면 she looks tired. 이렇게 되는 이것도 이 형식에서 나오는 문제. 그런데 우리가 뭐뭐처럼 보인다라는 불완전 자동사 끝에 뭘 붙이나요? 단어를 늘리기 위해서 전치사 이렇게. 그럼 보다, look at.
into 되면 안으로 들여다보니까 조사하다. look over는 대충 보니까 넘어가다 간과하다. look around가 되면 둘러보다. 그냥 그대로 영어가 이렇게 쉬운 겁니다. 제대로 처음 들어갈 때만 되면. 존경하다, 올려다보다, look up to, 내려다보다, look down on.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게 이 형식이 되는데 특히나 맨날